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팀을 위한 궁극의 배포 시스템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기술본부 인프라셀 노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발표해주신 두 분이랑 같은 팀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데브시스터즈에 합류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제 서버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저희가 만든 배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의 제품의 이름은 플랑이라고 합니다. 저희 데브시스터즈의 어떤 게임 서버의 배포 그리고 관리에 사용하는 배포 시스템인데 아르고 워크플로우를 좀 잘 추상화해서 간단하게 웹 콘솔에서 비개발자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재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작년에 신규 런칭한 게임들 쿠키런 머무탑 그리고 쿠키런 인도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랑은 저희 팀장님 고양이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뭔가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뭐 DB를 배포하고 스키마를 붓고 그 다음에 뭐 서버를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쿠버네티스 배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아니 그냥 아르고스지를 쓰면 되지 왜 굳이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게임팀에서 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좀 먼저 싱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섹터,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게임팀의 좀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빌드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점일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킹덤 카페 공지인데 막 2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하죠. 이때마다 이제 서버분들은 피처를 하나씩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팀이 2주에 하나씩 달라붙어서 시작해서 끝내고 QA까지 마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팀 안에서 두 개로 쪼개서 한 팀은 뭐 A 빌드를 준비하고 한 팀은 그 다음 빌드를 준비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버 환경을, 뭐 대부 환경을 어딘가에 띄워서 여기에 클라우드 붙어볼 수 있고 또 QA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좀 완전히 격리되고 각자 다른 버전을 가지는 서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 빌드, 그러니까 한 버전을 테스트하더라도 여러 개의 QA 환경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저 간에 좀 상호작용이 필요한 피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랭킹이라던가 길드 이런 거는 뭐 유저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끼리 뭐 친구도 맺고 길드도 맺고 이런 일들을 해서 뭐 보상이 들어오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저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내가 QA를 하는 게 다른 사람이 QA하는 테스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개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게임은 주로 뭐 주간 보스라던가 뭐 추석 이벤트라던가 이런 좀 시간에 구애받는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통 서버에서는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운영 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2024년이지만 25년이죠. 1년 앞당기는 뭐 이런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내가 테스트하는 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니까 좀 환경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QA분들한테 헬름 인스톨을 하세요 라고 하면 이분들은 좀 쉽지 않겠죠. 뭐 AWS 이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 됩니다. 어려우니까 서버 분들이 좀 그 반복 작업을 줄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환경이 필요한 게 대부나 QA 환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뭔가 데모 환경, 뭐 박람회 이런 데서 지스타에서 전시를 할 때도 뭐 치트를 쓴다던가 아이템을 부여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프로드 환경에서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버전 출시할 때 그 앱스토어 검수를 하는 것도 보통 별도 환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테마가 데브든 QA든 스테이지든 프로드든 여러 개의 환경을 누구든지 좀 자유롭게 띄웠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게임 회사, 최소한 데브시스터즈의 목표는 좀 다양한 버전과 설정을 가지는 환경들을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비개발자도 QA나 기획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사실 1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NBC 넥슨 컨퍼런스에서 2017년에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 주신 오승용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이런 배포 시스템을 쉽게 띄우는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개발 서버 간단히 찍어내기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쉽게 서버팜을 새로 띄우는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헬름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장고로 만들어진 건데 버튼을 딸깍 누르면 그 헬름 차트의 밸류스 파일에 뭔가 적절한 이름의 값을 넣어서 원하는 네임스페이스에 헬름 어플라이 예전에 인스톨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어요.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데브시스터즈가 처음으로 퍼블리싱을 좀 시도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퍼블리셔사가 많은 거를 통제하고 개발팀을 정말 피처만 만들어서 빌드를 줘라 약간 이런 모델이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셀프 옵스 서버팀에서 직접 많은 서버 운영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깨달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달고나라던가 뭐 장애의 원칙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전된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은 게임팀이 직접 배포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어요. 뭔가 도커 이미지 태그를 우린 샘버가 아니라 git 브랜치를 가지고 그 브랜치 이름을 태그로 쓰고 싶어요 라던가 서버에 뭐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됐을 때 이걸 추가해 주세요 이런 거를 직접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항상 인프라셀의 서버 관리자의 걸 거쳐야 됐기 때문에 입맛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로 서버 배포를 나누지도 못했어요. 보통 이제 그 게임 서버를 배포할 때 DB를 붓고 DB가 떠야 스키마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헬름 인스톨 한 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헬름 후기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배포 과정을 분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필요했고요. 세 번째로 개발 환경은 지원했기 때문에 스테이지 프로드는 뭔가 차트를 분리하고 별도의 인프라를 셋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포 과정을 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게임팀에서 그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이런 유연한 고양이처럼 유연한 환경이 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약간 공통된 키워드가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거는 GitHub 액션에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실행되는 이런 거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갑자기 뭐 코딩 면접에 들어가서 이걸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뭐 중간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타임아웃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있는 제품을 쓰고 싶다가 가장 저희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인프라를 쿠버네티스 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배포 시스템도 그 틀 안에서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좀 밖에서 만들게 되면 대표적인 페인 포인트가 이제 권한일 것 같은데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리소스를 관리하고 이럴 때는 그 안에서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뭐 롤이나 롤 바인딩이나 권한을 넣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밖에서 하려면 막 제이슨 토큰을 만들어서 빼주고 근데 이건 일주일 후에 만료가 되니까 뭔가 장치를 또 만들어야 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포 시스템의 코드가 동작하는 것도 쿠버네티스 안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옵션들 이미 오픈소스 생태계에 있는 옵션들을 고려를 해봤는데 솔직히 아르고 워크플로우 말고는 잘 없긴 했습니다. 고CD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핸즈온을 막 깊게 해본 건 아니라서 기능은 되게 강력하지만 그 문서의 어떤 뉘앙스가 약간 빌드 CI 이 컴퓨터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좀 특화된 느낌이었어요. 약간 현대화된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는 젠킨스 같은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CD도 기덥스에 되게 최적화된 형태인데 좀 파이프라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약간 아르고 CD의 좀 더 경쟁자 포지션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CD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르고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쿠버네티스 리소스이고 그 워크플로우 리소스가 정의된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그 워크플로우의 동작도 작동을 하게 되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소스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저희는 좀 풀어냈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르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쿠버네티스 위에서 그냥 워크플로우를 돌려주는 엔진이에요.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그 뭔가 이 작업이 끝나면 이 작업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것들을 이제 뭔가 순차적인 형태로 내지는 이렇게 병렬적인 형태로 한마디로 대그의 형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에어플로우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뭐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ML 작업 같이 좀 연산 인텐시브한 작업들에 좀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뭔가 CD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주 사용처는 약간 그쪽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병렬화나 막
재기적인 워크플로우 이런 것도 막 지원을 합니다. 대략적인 동작은 아르고 워크플로우 컨트롤러가 있는데 혹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약간 무엇인지 안다 약간 이런 분 계실까요? 대충? 네, 조금 있으시네요. 이게 쿠버네티스의 리소스가 이제 많이 동작을 하는데 쿠버네티스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팟을 띄워서 컨테이너를 잘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시스템이지만 조금 더 위에 레벨에서 보면 쿠버네티스 안에서 뭔가 야멜로 정의된 리소스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여기에 변경이 생기면 그거에 반응해서 뭔가 인프라를 준비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르고 워크플로우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쿠버네티스 안에 워크플로우 리소스를 만들면 그 리소스 안에 이제 뭔가 무엇을 실행해 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좀 자세한 예시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걸 읽고 아르고 워크플로우가 너는 1단계까지 실행을 했구나를 보고 그거에 필요한 다음 스텝을 팟을 띄워서 실행을 해주고 그게 끝나면 뭐 다음 스텝을 실행해 주는 걸 하고요. 그리고 그게 상태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다시 워크플로우 리소스에 기록을 해줍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워크플로우 예시, 야멜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제 좀 조각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각 단계별로 무엇을 실행할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컨테이너 하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로 월드 예시를 보면 뭐 헬로 태스크 네임 하고 이제 뭐 이런 커맨드를 실행해라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 중괄호 안에 변수를 넣어서 저 변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스텝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랜덤 숫자를 하나 골라서 출력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만 해놓으면 이게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파이프라인 단계를 보면 스텝 1에서는 헬로 월드라는 걸 실행하고 스텝 2에서는 뭐 젠 랜덤인트라는 걸 실행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의존성 내지는 실행하는 순서를 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엔트로 포인트에서 저걸로 시작을 해라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야멜을 갖다가 우리가 쿠버시티에 어플라이를 하면 아르고 워크플로우 컨트롤러가 읽어가지고 그 뭐 헬로 월드 실행하고 헬로 월드가 끝나면 젠 랜덤인트를 실행하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는 되게 간단한 예시지만 막 이런 복잡한 태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르고 워크플로우 웹 콘솔인데 웹 UI에도 예쁘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아르고 워크플로우가 되게 범용적인 툴인데 그럼 이걸로 게임 서버를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이냐. 이 단계 하나하나가 뭔가 서버를 띄우는 동작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뭔가 헬름 차트를 네임스페이스에 배포하는 거, 그리고 뭐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거, 설치하고 스키마를 붓는 거, 그리고 서버가 끈 후에 뭐 적당한 이닛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 이런 단계들이 될 거죠. 근데 아르고 워크플로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서버 개발자한테 아르고 워크플로우 딱 던져주고 자, 알아서 뭐 헬름 인스톨 하는 거 만들어 쓰세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르고 워크플로우가 되게 범용적인 툴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뭔가 기초적인 기능들만 있어요. 컨테이너 실행해 라는 기능만 있는 거죠. 헬름 인스톨을 실행해 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서버팀 보고 만들려고 하면 좀 머리가 아프시겠죠. 두 번째로 이 워크플로우 야멜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시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해집니다. 변수 입출력이 많아지면 그 변수 하나하나가 한 군데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막 세 군데서 정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쿠키런 머메탑에서 운영 중인 워크플로우의 스펙은 800줄가량이 됩니다. 이거를 만들기는 서버팀이 이제 이것까지 익히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이 복잡한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헬름 설치 템플릿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면 무슨 차트에 무슨 버전을 어떤 밸류수까지 해서 인스톨을 해줘 라는 야멜만 만들면 이게 저렇게 길어지는 예시로 저게 이제 아르고 워크플로우의 워크플로우 야멜인 거죠.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를 툴을 생각을 했습니다. 레디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디스 몇 버전에 몇 기가짜리 디스크 주고 메모리는 얼마나 줘 까지만 설정을 해주면 그거에 맞는 야멜이 나오는 거고 스크립트 실행해줘도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3번, 4번, 5번이 기존의 아르고 워크플로우가 해주는 일이죠.
근데 그거에 더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파이프라인 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 파이프라인 런 리소스에 아까 보여드린 이런 템플릿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템플릿만 서버팀에서 만들어주면 그거를 가지고서 그 클러스터 안에 떠있는 우리 플랑의 컨트롤러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제로 그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거는 아르 워크플로우가 알아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은 쿠버네티스를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뭔가 웹 UI에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템플릿을 만들어야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르 워크플로우의 워크플로우는 단 한 번만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GitHub 액션에서 그 워크플로우 CI 그거 다들 한 번씩 써보셨겠죠? 그거를 쓰면 그거는 약간 이 정의대로 매번 실행해야잖아요. 근데 아르 워크플로우의 워크플로우는 단 한 번만 실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워크플로우를 추상화한 저희의 파이프라인 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화를 하려면 템플릿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르 워크플로우에서는 워크플로우 템플릿이라는 리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쓰면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는 저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레퍼런스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약간 이런 템플릿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사용하는 흐름을 좀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서버 개발자가 파이프라인을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아르 워크플로우의 맥락을 빼고 좀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레디스가 필요한데 레디스에 한 8기가는 필요하다라는 설정 같은 거는 서버 개발자가 쓸 수 있을 것이고 헬름 차트에다가 무슨 밸류수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는 서버 개발자가 쓸 수 있겠죠. 이거를 구성을 해놓으면 이제 이게 템플릿이 되는 거니까 뭔가 서버팜을 배포해야 되는 상황에는 개발자 혹은 QA 기획 담당자가 저 파이프라인을 쓸 거고 이런 이름을 가지는 서버를 만들어줘 까지만 설정하고 버튼을 딸깍 하면 됩니다. 그럼 파이프라인 런, 우리가 말한 워크플로우의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은 아까 보여드린 그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템플릿화를 하고 아르 워크플로우가 동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서버가 배포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가 분리되니까 나오는 되게 큰 장점은 2번, 그러니까 QA 기획 담당자는 1번을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어떤 거를 쓰면 되고 사업하면 무엇을 쓰면 됩니다 까지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예시는 사실 네임스페이스만 고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변적인 값들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름 밸류스의 한마디로 저 버전에 무엇이 들어갈지가 이제 고민인 건데 사실 이거는 게임팀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팀은 샘버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팀은 우린 빌드번호 쓰고 싶어요. 어떤 팀은 우린 브랜치 이름으로 할 거예요.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QA와 기획자는 웹 UI에서 고르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범용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다들 개발자니까 이런 건 변수잖아요. 변수를 지원하자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되게 됩니다. 이미지 버전 외에도 뭐 차트 버전이라던가 환경 변수의 드롭다운 선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약간 구글 폼 느낌으로 원하는 값들을 자유롭게 좀 구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선택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 약간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 개발자는 저 밸류스에다가 변수를 넣어주고 폼 입력량을 저렇게 써주면 배포할 때는 저 드롭다운에서 고르면 자연스럽게 저 변수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샘버나 빌드 번호 같은 경우는 ECR에서 저희 AWS 쓰니까 ECR에서 레포지토리를 정의를 해주면 실제로 배포하는 시점에는 이렇게 버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git 브랜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버 개발자가 git 레포를 정해주면 브랜치를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고르고 밸류스에 저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게임을 관리하고 각 게임별로 스테이지나 프로드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각자의 클러스터에서 일어나지만 동시에 중간에서 웹 콘솔이나 그 각 클러스터로 API를 싸주는 컴포넌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 얘가 각각의 워커들, 각각의 클러스터에 이제 붙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당연히 인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gRPC인데 MTLS를 붙여서 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로그 롤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프로덕션에서 저희가 라이브 배포를 하게 되면 블루그린이라던가 까나리라던가 이런 배포 전략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쿠버네티스에는 없죠. 없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게 아로그 롤아웃입니다. 이런 배포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단순히 몇 대 떠 있고 그냥 그 라운드 로빈으로 요청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티오나 쿠버네티스 인그레스와 연동해서 몇 퍼센트 요청이 가라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컨트롤러예요. 이거를 저희가 프로덕션에서 무조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플랑에서도 연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포스 단계를 연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롤아웃에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거는 그 까나리가 진행되고 이 까나리가 잘 배포가 됐는지 사람이 개입해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이 상황인지 아닌지만 그 플랑에 아까 보여드린 웹 콘솔에서 보여주고 링크를 누르면 그냥 아로그 롤아웃으로 가서 사람이 이제 프로모션 그러니까 제대로 까나리가 됐나 안 됐나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버판 상태 확인이라던가 그 운영 툴이나 키바나처럼 팀마다 다른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바로가기 링크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관리 그리고 배포 기능도 있고 권한 관리도 있고 아로그 롤아웃은 설명했죠. 근데 아무튼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RE 버전 2가 있으면 2회차 미팅이 있으면 그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저희 팀원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데브시스템 게임으로 확대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쿠버네티스 위에 리소스들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 밖에 뭐 RDS나 엘라스티캐시 이런 거는 관리를 하지 못해요. 이건 저희가 지금은 그냥 테라폼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저 ACK라고 해서 AWS 컨트롤러 오브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배포를 위해서 작업 병렬화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데브시스터즈에 저희가 다른 플랫폼과 연동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GitHub 액션에서 자동 트리거를 한다던가 이런 편의성 강화 기능들도 앞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Q&A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 다음에 네트워킹 시간에 좀 질문을 많이 받을 거라서 제 발표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거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